군사기밀 뉴스TV입니다. 최근 중국에 대한 미국의 행보가 심상치 않습니다. 선거 당시만 해도 친중파라는 확인되지 않은 소문이 돌며 전 세계인들을 긴장시켰던 바이든 대통령이 마침내 본격적으로 중국에 대한 견제를 시작하며 모든 의혹들을 불식시키는 모습인데요. 한편 전 세계는 지금 미국의 주도하에 한국에서 개발된 신무기를 마치 경쟁하듯 구매하는 이상현상이 포착됐고 이에 중국은 당황한 표정을 숨기지 못했습니다. 한국 무기를 구매한 국가들 바로 중국을 포위하고 있던 주변국들이었기 때문이었죠. 안녕하세요. 군사기밀 뉴스TV입니다. 알람 설정을 하시면 영상 업로드 시 바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최근 국내 방산업체인 하나디펜스에 대한 놀라운 소식이 보도됐습니다. 아랍에미리트 정부가 한국산 다연장 로켓 시스템인 천무를 구매하기 위해 무려 9천억이라는 돈을 쏟아부었다는 것인데요. 지난 24일 관영방송에 따르면 수도 아부다비에서 개최된 국제방위 전람회의 공식 대변인 모하메드 아카산이 주저앉 3일간 개최된 이번 행사에서 성사된 무기 거래액은 총 1조 7천억 원에 이르렀다면서 특히 이번 계약에는 한국산 다연장 로켓, 천무와 미사일 탄약을 구매하기 위한 약 9천억 원 상당의 계약이 포함되어 있다고 밝혔습니다. 덧붙여 올해로 15회째를 맞는 이번 전람회는 총 60개국 1,300개 업체가 참가했지만 그중 단 12건의 계약만이 체결됐다며 이는 곧 한국의 무기 성능이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수준이라는 것을 단적으로 입증하는 것이라 전했습니다. 각국의 군사 전문가들은 아랍에미리트 측이 이같이 대량의 무기를 사들인 것에 대해 도대체 어떤 의도인지 의견이 분분했는데 가장 유력한 가설로 최근 미국 정부가 예멘 내전에 대한 군사적 지원을 중단했다는 사실이 지적됐습니다. 최근 바이든 행정부는 예멘 내전에 사용될 가능성이 있는 중동의 무기 수출을 중단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고 이는 분쟁 개입과 관련해 기존 미국의 대외 정책을 대폭 수정하여 이란과의 관계 회복을 위한 신호라는 전망인데요. 다만 미국의 무기 공급이 중단될 경우 중동의 주요 인사들은 비교적 익숙한 한국의 방산업체를 방문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바이든 정부가 모를 리 없고 만약 미국이 동결한 무기들을 한국 이후로 판매한다면 미국은 이를 한국에 대한 압박카드로 이용하게 될 것이라는 가설도 등장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은 미국이 중국에 견제하기 위한 철저한 계산이 깔려있다는 것 실제로 최근 바이든 행정부는 인도와 일본, 호주와 함께 중국을 포위하고 견제하기 위한 4개국 안보대화 포럼인 퀴드를 일종의 안보동맹으로 만들려는 움직임까지 보이고 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 초기부터 중국을 겨냥한 것은 트럼프 행정부 시절 내내 갈등을 빚어온 무역 분규 때문만이 아니며 2000년대 이후 미국과 맞먹는 경제대국이자 기술대국으로 급속히 부상한 중국을 견제하지 않고는 전통적으로 아시아에서 패권을 누려온 미국의 이자를 담보할 수 없다는 우려 때문으로 분석됐는데요. 이 같은 우려는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 3주 만에 시진핑과 나눈 첫 통화에서 그대로 드러났는데 백악관 측은 바이든 대통령이 중국에 강압적이고 불공정한 경제적 관행과 홍콩에 대한 탄압 신장에서의 인권유린 타이완 문제 등 점점 더 독선적인 행동을 일삼는 것에 대해 근본적인 우려를 표시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시진핑은 관련 문제들에 대해 중국의 내정이라며 미국은 중국의 핵심 이익을 존중하고 신중하게 행동하라고 맞받아쳤고 생각지도 못한 중국의 이치에 미국 전체를 들끓게 만들기에 충분했죠. 곧바로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은 중국의 인권민주주의 탄압을 정면으로 거론하며 타이완 해협을 포함한 인도 태평양 지역의 안전을 위협하는 중국의 행태에 대해서도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경고했는데 이는 기존의 무역 갈등 해소에만 초점을 맞춰던 트럼프와는 달리 아시아 지역 내에서 중국의 군사적인 문제로까지 전선을 확대할 뜻을 분명히 밝힌 겁니다. 한편 미국은 중국 못지않게 눈의 가시 같은 북한의 존재와 더불어 한반도에 대한 군사적 방어선 구축에 대해 전면 재검토 작업에 착수했는데 한 가지 놀라웠던 점은 최근 10년간 한국의 무기 기술력이 비약적으로 발전했다는 것. 여전히 해공 능력을 취약하지만 육군 전력에서만큼은 중국과 북한에 전혀 뒤처지지 않는다는 점을 볼 때 만약 전쟁이 일어나거나 혹은 이 같은 불상사를 막기 위해서라도 한국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귀질 것이라는 의견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들은 한국 전력 중에서도 특히 천무에 대해 가장 높은 평가를 내렸는데 이에 2020년 미국은 한국의 방위비 관련 협상으로 유도 다연장 로켓 판매를 추진하려 했지만 동일한 포지션에 있는 천무의 성능에 감탄하며 실전 배치를 전면 백지화하기도 했습니다. 당시 미 육군사령부가 분석한 중국 대 한국 육군과의 전면전에서 승패를 가를 겨져전이 요소가 있다면 바로 포병 전력이었는데 이는 한국군과 중국군이 세계를 서방권과 반서방권으로 응분했을 시 2위에 해당하는 전력을 보유하고 있었기 때문인데요.
특히 다연장 로켓 천무의 실전 배치가 시작된 2010년대 중반부터는 오히려 한국 포병의 화력이 더 우세하다며 손을 들어줬습니다. 과거 2000년대 초만 하더라도 한국군은 K9 자주포를 기반으로 한 작전이 주를 이뤘는데 130mm 구룡 외에는 주력으로 쓸만한 다연장로 K 없다가 1998년 M270을 도입하여 운영하긴 했지만 한 개 대대당 고작 12문 수준으로 중국에 비해 완전히 열세였습니다. 하지만 230mm 천무의 실전 배치와 더불어 병사의 수를 줄인 대신 자주포와 다연장 로켓의 수를 늘린 끝에 머리수가 미친 듯이 많은 중국군의 양적으로만 열세일 뿐 질적인 면에선 이미 한참을 앞선다는 평가인데요. 일각에선 북한의 포격 도발이나 당하는 주제에 무슨 우위냐는 말이 있으나 포병의 질적 우위란 자상 배분, 능력 표적 관리 처리 등의 정밀 타격을 위한 체계 시스템의 전반인데 고작 견인포가 주력인 중국이 자주포와 다연장 등의 무기와 함께 킬체인 전술사 격지휘 체계를 운영 중인 한국군 상대가 될 수 없다는 것은 어찌 보며 당연한 사실입니다. 킬체인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신속함과 정확함이며 어찌 보면 당연한 사실입니다. 포병대대 본부를 통해 표적 정보 및 사격 임무 데이터를 전달받고 각종 항법 장치 및 사격 통제 장치 등을 이용해 적을 타격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포병대대의 질적 향상은 유도 로켓과 GPS 연동 기능 및 신호정보 장치를 탑재할 수 있는 천무 덕분으로 심지어 그 파괴력마저도 60cm 이상의 콘크리트 병기나 건물을 한 방에 날려버릴 수 있는 수준입니다. 굳이 한국이 아니더라도 중국과 전면전이 벌어질 경우 모든 나라들은 중국 공군의 폭격을 충분히 묶어두고 압도적인 수의 지상군 방어에 집중한다는 전략을 고수하고 있는데 이를 위해선 육군 전력의 기계화 및 정의화를 추구해야 하며 한국산 신무기라면 그 역할을 해낼 수 있다는 믿음을 주게 된 것이죠. 미국의 군사 전문가들은 결론적으로 한국의 첨단 육군 전략과 기술들이 중국 주변국들에게 퍼져 그들의 전투력 하사에 영향을 끼치게 된다면 중국을 견제하는 데보다 수월해질 수 있다는 사실과 향후 홍콩과 대만과 같은 주권 침탈에 대한 불상사도 막을 수 있다는 의견이었습니다. 실제로 얼마 전 중국과의 갈등으로 우려를 쓰던 호주는 하나 디펜스로부터 약 1조 원가량의 K-9 자주포를 구입해 이를 중심으로 육군 현대화 프로젝트를 시행한 데 이어 인도와 중동을 비롯한 중국 주변국들이 대량의 한국산 무기를 사들인 것은 미국이 장기 프로젝트로 가져가려 하는 중국 고립작전과 전혀 무관하지 않다는 설이 바로 여기에 기인한 것입니다. 이미 중동은 천무를 수입하기에 한참 전 한국에서 개발된 지대공 미사일인 천궁이를 수입한 전력이 있습니다. 당시에도 아랍에미리트는 예멘 내전에 참가해 후티 반군이 사용하는 탄도탄 공격에 크게 고전하고 있었고 패트리엇을 보완할 신형 요격체계로 천궁이에 큰 관심을 표명했던 것인데요. 동급의 미사일 중에서도 유독 뛰어난 성능에 비해 가격이 절반에 지나지 않는 천궁은 심지어 야전 전개 능력에서도 탁월함을 인정받아 사우디와 아랍에미리트 양국으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기도 했습니다. 아직까지 그런 일이 일어날 가능성은 비교적 낮다고는 하나 마냥 중국이 전쟁터로 변하게 될 경우 부득이하게 전쟁에 휘말리거나 혹은 혼란한 틈을 타 또 다른 내전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대비해 군사력 강화를 피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설도 드자했습니다. 최근 미국 국무부는 대중국 견제 협의체인 쿼드에 한국이 참여할 것인지에 대한 공식적인 문의를 해왔습니다. 네드 프라이스 국무부 대변인은 이날 언론과의 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을 별다른 예측이나 발표할 것이 없다며 선을 그은 뒤 한국은 상호 방위 조약을 맺은 중요하고 필수적인 동맹이라고 말했습니다. 다만 한국 정부는 퀴드 플러스는 아직 구체화되지 않은 구상이기 때문에 현 단계에서 정부 차원의 입장을 밝히는 것은 시기상조라 말했고, 다만 프라이스 대변인이 거론한 원칙이 있고 분명한 접근법 동맹으로서의 조율에 관해선 긍정적인 입장을 보이기도 했죠. 코로나 사태 이후 국제왕따를 자초하고 있는 중국과 이에 전 세계가 맞서려 하는 가운데 과연 한국은 얼마나 굉장한 활약을 보일지 벌써부터 기대가 되는 것 같습니다. 본 영상은 유튜브 채널 군사기밀 뉴스TV에서 제작하였으며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를 눌러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알람 설정을 하시면 영상 업로드 시 바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